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찰 면접뿐만 아니라 이제 해양 경찰 면접, 그 다음에 뭐 공채 특채,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 그 다음에 국가직, 그 다음에 뭐 국정원 다 통합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팁이에요. 면접 답변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뭘 것 같으세요? 면접 답변 내용에 있어서 이게 절대 드러나면 안 돼요. 가장 심각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자, 과연 경찰직을 예로 듭시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또는 공직자로서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제가 전에 인재상을 분석해 드린 게 있어요. 경찰 인재상. 그 영상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그 조직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인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 필드에서 이제 현직자들이 이제 실무진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 다를 수 있댔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공통적인 건데, 공통적으로 이걸 가진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기피해요. 왜냐하면 조직 내 분란이 계속 일어나고 조직에 큰 악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파탄이 일어나요. 뭘 것 같으세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 주변에 없으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자기 합리화가 심한 친구는 이게 친구 사이가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없는 친구 사이는 그 갈등이 내재적으로 어느 한쪽이 계속 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쌍방간에 서로 그 갈등을 애써 무시하면서 숨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하고 표면으로 올라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활동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서로가 현명하게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친구예요. 제가 이제 심층면접 코칭할 때 1단계 때 1, 2단계 넘어갈 때 다면평가 과제를 내드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어떤 걸 작성하게끔 해오고 그럴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친구가 본인은 친하다고 하는데 안에 답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착각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갈등을 이제 억누르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갈등 자체는 문제는 안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건 정상적인 인간관계인데, 이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들은 이 갈등의 원인을 전부 다 외부 탓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도 분명히 일정 부분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 없다라고 자기 체면을 걸어버리고는 환경 탓, 그 다음에 외부 탓을 해요. 다른 사람 탓. 그러니까 이게 심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친구 한 명이 이게 너무 심했어요. 이 친구가. 이게. 뭐 말을 하면 교묘하게 자기 잘못은 전혀 없고 결국은 남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면접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제가 면접 구성 원리상 괜찮다고 분명히 상관없다고 했는데 자긴 자꾸 떨어져. 그래서는 이제 그 비전문적인 곳에 이제 스피치를 이제 그 면접 답변을 이제 획일화되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식적으로 정말 후회합니다. 정말 이제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져. 그래서 자기는 음주운전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뭐 우리 합격생들은 계속 나오니까, 그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람 나오니까 이제 소개로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답변을 딱 보면 내용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처음 이제 차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친구들이 자꾸 이제 옆에서 부추긴 거예요. 야, 술 먹고 한번 드라이브 해보자. 안 된다.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버지 차다. 안 된다. 했는데 친구들이 자꾸 이제 옆에서 막 하자고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그럼 괜찮을까 하고는 이제 술 취했으니까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면접 답변이 어떻게 녹여져 있냐면, 저는 그 일을 정말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당연히. 왜냐면 경찰 면접에서 계속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 사실 저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계속해서 괜찮다고 부추겼고, 친구들이 계속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고, 그래서 운전 기록이 남은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때 음주운전한 건 친구 놈들이 부축해서 그래요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진 분들 꽤 많아요. 주변에 보면. 내 행동, 내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성인이라면. 미성년자라면 다르지만. 그러면 친구들이 부추겼건 친구들이 꼬셨던 간에 어쨌든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선택한 행동이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럼 그 답변은 그렇게 나와야 돼요.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을 했고, 사실 제가 그때 냉정하게 그것을 이제 거절하고 이제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친구들 의견에 휩쓸려서 제 스스로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이거랑 아까 문체의 뉘앙스가 아까 앞에 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교묘하게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항변하는 게 묵시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7년 넘게 전국에 수백 명의 지금 예를 들면 경찰 면접 준비생이라 합시다. 경찰 면접 준비생들이 코칭을 받았어요. 저한테 보통 그 해당 지역에만 코칭을 받잖아요. 저는 인천, 대구, 부산, 강원도에서까지 부산으로 오셨어요.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고, 제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온라인 코칭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진짜로 심한 경우에 대전에서 부산까지 계속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어요. 강원도에서 주말마다 내려왔다 갔다 하시고,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 경기 남부에서 KTX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제 컨설팅사가 부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제가 온라인 코칭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편향 프로그램을 다 바꾸었다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 3번, 4번씩 체불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서 본인 지역 또는 서울의 노량진이든 다 전국 다 포함해서 본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곳에는 몇 번씩 다 다녀본 거예요. 근데 제 유튜브 영상 강의를 보시고는, 또는 제가 예전에 소속되어 있을 때 거기 영상 강의를 보시고는, 김대웅 원장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FM이다. 자신의 맥락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소위 외운 답변, 그 다음에 획일화된 답변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자신의 가치 기준점을 정립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멀리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분들이 체불 경험이 3-4번씩 있고 그런 비전문적인 곳에서 면접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딱 와면 제가 제일 먼저 뭘 체크하냐면 이걸 체크해요. 체크하는 방법 쉬워요. 왜 계속 체불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비전문적인 면접 학원 또는 스피치 학원에서 배워서 획일화된 답변을 했는 게 커요.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원인이 맞아요.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어쨌든 이러한 곳을 선택한 건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면 정보를 서치해야 돼요. 맞죠? 정보를 서치해서 거기에서 유의미한 결론들을 도출해야 돼요. 근데 그냥 우르르 가니까 우르르 따라간 거죠. 그리고는 마케팅상 무슨 총경으로 퇴직하신 분이야. 경찰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지 심층 면접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인적 자원 개발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게 분야가 다르잖아요. 근데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된 분이니까 경찰 면접 강의도 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것과 감독으로 활동하는 건 좀 별개예요. 물론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 감독으로 활동하지만, 업무 자체가 분야가 별개라고요, 사실은. 이게. 연결은 되지만.
근데 어쨌든 본인이 혹해서 갔단 말이야. 형님, 면접은 말하는 끼는 스피치. 그러니까 스피치 학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어쨌든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잡을 때 내가 선택에 대한 책임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여기가 문제라서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내가 3년, 4년을 허비했어요. 억울하고 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예로 드린 것처럼. 제가 딱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이 자기 합리화가 있는 사람인지 자기화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한 80% 정도는 자기 합리화가 없어요. 오시는 분들 80%는. 그래서 이제 그 80%는 사실은 진짜 이런 비전문적인 곳에서 획일화된 답변을 주입받아가지고 이제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20%는 사실은 이런 획일화된 답변도 문제였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가 심한 거예요. 그게 면접관 분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진짜로. 이거는 뭐 경찰 면접뿐만 아니라 공무원 면접이든지 간에 면접관으로 앉아보면 이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갈등의 문제점 또는 어떤 선택의 책임의 문제점에 있어서 교묘하게 남 탓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원인점을 찾고 그걸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도 주변에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가 심한지 몰라요. 잘. 이게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합리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20%는 되게 강하게 코칭을 해요. 막 깨부셔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선인이고 선택 본인이 한 거 아니냐 이러면, 그 20% 안에서 한 80%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네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데 나머지 20%는 반발해요. 깡한 표정 짓고, 그리고는 이제 뭐 잘 안 풀리면 또 제 탓을 하겠죠. 네. 그런 분들은 합격 못 해요. 진짜로. 어떤 면접관이라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남 탓하고 항상 환경 탓하는 사람들. 네.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겠죠, 또. 맞아요. 아니면 긍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간질해서 항상 자신은 피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쪽 관계자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되게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인데 뭔가 문제가 딱 발생하면 자기 발뺌부터 해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해서, 교수님 저한테 교수님 제가 요렇게 기한을 해봤는데 요거 해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막 해요. 아이디어는 많아. 그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하다가 이제 잘 안 되잖아. 안 되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쓱 발을 빼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장점이 아주 많은 친구라서 비즈니스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 자기가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내고 설사 그 일이 말을 꺼낸 게 잘 안 풀려나가면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아니다 이러면서 막 발 빼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이제 계속 실망하다 보니까 다른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그랬어요, 애가. 그 친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면접 답변에 자기 합리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가 심한 걸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진짜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맞죠? 쉽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에서도 또 20%는 절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일단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으셔야지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행동 중고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리고, 자기 합리화를 경계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도 책임질 부분,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 맞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선택의 책임은 스스로가 진다는 거. 그게 책임감이라고 부르는 거야. 저는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면서 책임감의 개념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개념 정의를 못해. 네. 책임감의 개념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아르바이트 할 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책임감이 강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러세요. 그거는 성실함 아닌가요? 이러면 아 맞네요. 이래요. 책임감의 개념 정의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말을 못해요. 책임감이란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의 책임은 스스로가 지는 거예요.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그게 책임감 있는 자세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책임감 가지고 그 일을 완수하고 나에게 원인점을 찾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태도들. 뭐 그런 것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심층 면접은 말하기 시험 아닙니다. 예.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자신의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DSA 컨설팅 검색해 보시면 거기 이제 뭐 네이버 평점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 DSA 컨설팅 카페 들어오시면 수강 후기 보시면 대부분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면접 코칭을 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심층 면접 준비 기간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